침묵의 벽에 부딪힌 이정우, 메이저리그 적응의 새로운 시험대에 서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핵심 타자 이정우, 27가 연이틀 무안타 침묵으로 개인적인 기술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단순한 부진을 넘어서 메이저리그 특유의 투구 패턴과 전략에 대한 적응력이 다시 한번 시험받는 상황이다. 이정우는 지난 29일 이하 한국 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원정 경기에 4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지만 4타수 무안타원 볼 4대 그쳤다. 전날 28일 디트로이트전에서도 3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던 그는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 끊어진 직후 연속 무안타라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올 시즌 초반 이정우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에 비해 투구를 더 정확하게 보고 정교한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그동안의 장점이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도 오른발을 홈플레이트에서 먼 쪽에 놓는 오픈 스탠스 타자로 분류되는 이정우는 올 시즌 들어 오른발을 더 뒤쪽에 놓는 오픈 스탠스 자세로 타격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스탠스 변화는 변화구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동시에 새로운 약점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극단적으로 홈플레이트에 붙어서 오픈 스탠스 타격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평균 대비 평범했던 스윙 스피드가 올 시즌 들어서는 리그 평균 이하 69마일 111km, 리그 평균 71마일 115km로 떨어지면서 빠른 배트 스피드가 필수적인 몸쪽 코스 투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 번째 타석에서 디트로이트 우한 선발 투수 잭슨 조보와의 대결에서 이정우는 1회 초 2-4-1루 상황에서 초기 볼 카운트 관리에서부터 어려움을 보였다. 1에서 2 불리한 상황에서 4구째 몸쪽 높은 포심 패스트볼을 파울로 처리한 것은 좋았지만 결정적인 5구째 가운데 좀 낮게 들어온 체인지업에서 판단 미스가 발생했다. 이 순간은 변화구 계열 구종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자 자연스레 타석에서 여유가 생겼다는 장점이 역설적으로 과신으로 이어진 사례로 해석된다. 3회 초 2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타석에 선 이정우는 2에서 2 팽팽한 볼 카운트에서 조부의 구위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몸쪽 커브를 파울로 처리한 뒤 비슷한 코스에 시속 95.1마일 153.0km 포심 패스트볼을 마주했지만 스윙 스피드 부족으로 인한 타이밍 지연이 2루 땅볼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기술적 딜레마가 실전에서 구체화된 순간이었다. 5회 1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세 번째 타석은 가장 아쉬운 순간이었다. 조부의 초구 몸쪽 높은 시속 78마일 125.5km 커브를 잘 받아쳤고 타구의 질도 나쁘지 않았다. 시속 96.2마일 154.8km로 302피트 92.0m를 날아간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였지만 아쉽게도 우익수 저스틴 헨리 몰로이 정면으로 향했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성공적인 타격이었지만 운이 따르지 않은 경우로 야구의 확률적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7회 초 2사주자 없는 네 번째 타석에서는 이정우의 진화된 성구안이 빛났다. 성구안은 말 그대로 공을 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투수에게 제구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듯이 타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좌완 타일러 홀튼과의 대결에서 볼카운트 1에서 1, 2구 3구 연속 볼을 차분하게 골라내며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한 것은 그의 성구안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대한민국 야구 커뮤니티나 팬들은 이 성구안이 좋다라는 개념을 존에서 벗어나는 공은 치지 않고 실투만 치는 신중한 타격으로 받아들이는 감이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성구안이라는 단어는 순수히 타자의 공을 보는 능력만을 나타낸다. 이정우의 경우 순수한 공을 보는 능력과 타석 접근법이 모두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9회 초 2사주자 없는 마지막 타석에서는 초구 공략을 시도했지만 우한 토미 케일리의 바깥쪽 체인지업을 잡아당긴 타구가 내야를 뚫지 못했다. 이는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된 이정우는 빠른 카운트에서 패스트볼도 적극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 되면서 투수들이 상대하기 까다로운 타자로 거듭났다는 즉징이 때로는 성급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다. 이날 무안타 경기로 이정우의 시즌 타율은 2할 8푼 1리에서 2할 7푼 6리 214타수 59안타로 하락했고 OPS 도점 781에서 점 770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적 하락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과제들이다. 다소 아쉬운 우투수 상대 성적,
몸쪽 공대응력 강화가 필수라는 시즌 초 지적이 이날 경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한 투수들이 던지는 몸쪽 패스트볼에 대한 대응에서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음이 확인됐다. 개인적 부진 못지않게 아쉬운 것은 팀의 전략적 실패였다. 샌프란시스코는 3에서 4 역전패로 디트로이트에게 시리즈 수입을 당하며 3연패에 빠졌다. 이는 단순한 개별 경기 패배를 넘어서 시즌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였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2024 시즌 80승 82패, 0.494로 내셔널리그 NL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작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올해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일관성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기 초반 샌프란시스코는 희망적인 출발을 보였다. 2회 초 맷 체프먼과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2루타 2방으로 선취점을 올렸고 5회 초에는 엘리엇 라모스의 시즌 10호 투런 홈런으로 3에서 0까지 리드를 벌렸다. 하지만 야구에서 가장 위험한 점수라고 불리는 3점 리드를 지키지 못한 것은 팀의 경험 부족과 정신력 약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5회 말 전환점에서 선발 투수 랜든 루프의 흔들림이 시작됐다. 3루수 체프먼의 포구 실책을 시발점으로 연속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며 무사말루 위기를 자초했다. 이 순간 루프는 투수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위기 상황에서의 집중력을 잃었다. 결국 콜트 키스에게 우익선상 2타점 2루타를 허용하며 강판됐고 교체 투수 랜디 로드리게스마저 몰로이에게 2타점 좌전 적시타를 내주면서 완전히 경기 주도권을 내줬다. 디트로이트는 37승 20패, 승률 .649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강팀답게 체계적인 공략을 보여줬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핵심 타선에 대한 분석이 정확했다. 이정우를 포함한 주축 타자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배터리 전략을 구사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6회 이후 디트로이트 불펜 공략에 완전히 실패했다. 라모스가 홈런 포함 5타수 3안타 2타점으로 체프먼이 4타수 3안타로 개별적인 활약을 보였지만 팀 차원의 연결 타격이 부족했다. 특히 결정적 순간마다 안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득점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 이정우의 진출이 더 중요한 이유는 투수와 달리 타자는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다. 이러한 부담감이 최근 연속 무안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투수들은 죄다 구속 150km, 강속구 적응력이 관건이라는 분석처럼 이정우 역시 메이저리그 특유의 강속구와 다양한 변화구 조합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정우는 콘택트 능력이 뛰어난 타자인데 힘도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거액을 투자한 이유가 있다는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기본 능력에 대한 의심은 없다. 문제는 그 능력을 메이저리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 적응은 물론 팀의 얼굴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할 게 많은 선수다.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겪는 환경 변화는 엄청나다. 이정우가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슬럼프가 아닐 수 있다. 한국 야구 팬들의 높은 기대와 미국 내에서의 주목, 그리고 팀 내에서의 핵심 역할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플레이해야 하는 부담감이 타석에서의 자연스러움을 해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변화구 계열 구종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자 자연스레 타석에서 여유가 생겼다. 변화구 유인구가 들어오는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된 이정우는 빠른 카운트에서 패스트볼도 적극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 되면서 투수들이 상대하기 까다로운 타자로 거듭났다는 긍정적 변화를 바탕으로 이제는 스윙 스피드 개선과 몸쪽 공 대응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현재의 오픈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배트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근력 강화를 넘어서 타격 동작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새로운 사장으로 부임한 포지가 지난 시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FA 영입은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전력 구성을 마친 후 스프링 트레이닝에 돌입하길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전략이 현재까지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팀의 31승 25패, 승률 .554,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라는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디트로이트와 같은 강팀과의 직접 대결에서 드러난 한계는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2006년 월드시리즈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게, 2012년 월드시리즈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헌납했다는 디트로이트의 과거 경험이 이번 시리즈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한 여유로운 경기 운영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2012년 시즌에 샌프란시스코가 우승하면서 20년도 더 지나서야 MVP 배출팀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는 진기한 기록이 나오게 되었다는 영광의 기억을 되살려야 할 시점이다. 이정우의 연속 무안타는 단순한 개인적 부진을 넘어서 한국 야구의 메이저리그 진출 역사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정우마저 실패하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는 타자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는 압박 속에서도 그의 기본 능력과 적응력을 고려할 때 이번 침묵은 더 큰 성공을 위한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기술적 과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체계적인 보완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스윙 스피드 개선, 몸쪽 공 대응력 강화,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정우는 한국 타자 최초의 메이저리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개별 선수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디트로이트와의 시리즈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한다면 시즌 후반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